이용학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사람이 아니고 동면하는 곤충, 즉 겨울잠을 자는 곤충입니다. 이 곤충이 왜 겨울잠을 자게 되었는지 그 상황과 원인을 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시적 화자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에서 세 줄 나누어 보면은 시적 화자가 나는 들어왔다, 나는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땅을 파 뒤집고 들어오고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적 화자가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줄과 이 줄은 이 행과 이 행은 시적 화자가 왜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과 들이 늙은 풍경에서 앙상한 계절을 씨름할 때, 산과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씨름하지 않지만 산과 들을 씨름하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 인격이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산과 들은 나아가 살아가는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산과 들이 앙상한 계절로 인하여 씨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산과 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서, 산과 들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서 흙을 뚜지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과 들을 상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앙상한 계절이고, 이 산과 들이 하는 씨름 때문에 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앙상한 계절이 시적 화자가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피한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차군 달빛,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시각의 촉각화입니다. 이것과 둥글소의 앞발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차군 달빛과 둥글소의 앞발은 시적 화자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피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반복을 통해 강조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앙상한 계절, 차군 달빛, 둥글소의 앞발이 시적 화자가 흙을 뚜지고 땅속으로 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부각이 됩니다. 첫 번째, 멀어진 태양은 꺼머첩첩한 의혹의 길을 더듬고, 태양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약할 것입니다. 꺼머첩첩한 의혹의 길, 의혹은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꺼머첩첩한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의혹의 길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꺼머첩첩한 의혹의 길을 더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멀어진 태양, 즉 빛이 약해진 태양이고, 빛이 약해졌기 때문에 답이 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태풍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동면, 겨울잠이라고 했으니까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인데, 이때 태풍까지 불면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안 좋을 것입니다. 얼어빠진 혼백들은 지온을 불러 곡성이 높다. 촉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두루 쓰이고 있는 문장입니다. 혼백은 귀신 또는 죽은 영혼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얼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어빠진 혼백들이 지온을 불러 곡성이 높다.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줄은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정말로 괴로운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괴롭지만 시적 화자는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 즉,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시적 화자 내면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연입니다. 시적 화자가 동면하는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갖 어둠과의 접촉에서도 생명은 빛을 더불어 사색이 너그럽고, 시적 화자가 동면하는 가운데 하고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너그러운 사색입니다. 온갖 어둠, 시적 화자 외부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어둠이 시적 화자에게 접촉해 온다 하더라도 생명, 시적 화자는 이 어둠과 대비되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과 더불어 사색을 너그럽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부정적이면 상황에 매몰되어서 또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때에도 너그럽게 사색,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유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힘이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적 화자가 그러한 힘과 의지를 드러내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또한 갖은 학대를 체험한 나는 온갖 어둠과의 접촉과 갖은 학대를 체험했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의 시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드러내는 종결어미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날카로운 무기는 이 학대에 대한 저항 의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동면하는 가운데 자신을 이 땅 속으로 밀어넣은 갖은 학대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마지막으로 시적 화자는 풀풀의 물색으로 평화의 의장도 꾸민다. 즉, 이 평화의 의장을 꾸민다라고 했는데, 평화의 의장이 필요한 것은 평화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시적 화자는 평화가 올 것을 기다리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동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은 시적 화자가 동면 가운데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너그러운 사색과 저항 의지를 붙돋는 것과 평화를 추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음 풀린 냇가에 버들이 휘늘어지고 어린 종달이 파란 하늘을 시험할 때면. 지금 읽은 부분은 이 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적인 상황은 여전히 시적 화자가 땅속에 동면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시적 화자는 이 봄날의 평화로운 풍경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약한 존재가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날씨도 좋고 태풍도 불지 않고 천적도 없습니다. 시각적인 심상으로 봄날 냇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풀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 줄은 시적 화자가 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적 화자가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이런 봄날에 또 평화의 그런 날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다? 봄볕 짜듯한 땅 위에 나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결어미 리라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시적 화자는 이때가 오면은 반드시 자기가 다시 땅 위에 설 것이다 라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 눈 감은 명상, 즉 시적 화자의 동면은 이렇게 다시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다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용학이 일제강점기에 시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시를 이해하면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